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문제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상장 폐지의 공포가 도사리는 시기가 왔습니다. 무려 55군데이거든요. 주의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감사 의견이 거절된 부분이 상장 폐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상장사만 55곳이다. 상장 폐지 주의보가 내려졌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가능성 종목은 1년을 놓고 보면 97개나 됩니다. 근데 살아남은 종목 혹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종목 혹은 뭐 개선 기간에 따라서 약간 보류된 종목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상폐 사유가 발생한 종목은 55개 정도입니다. 감사 시즌이 끝나고 나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거나 아예 이제 뭐 성적표를 받을 수도 조차도 없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의견이 거절된 회사들, 회계 법인이 보통 이제 기업을 탐방하고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제 의견을 줘야 되거든요. 이제 보통은 적정 의견을 주면 베스트인 거고, 한정이나 뭐 거절 의견 이런 게 있는데, 거절 나오면은 사실상 이제 상장 폐지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정은 약간 보류하겠다라는 건데, 2년 연속으로 한정 의견이 나오면 또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영업 정지가 길어지거나, 그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부도와 파산, 그다음 시총이 50억 원 미달인 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해도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되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완전 자본 잠식, 실제로 자기 자본을 다 까먹으면 상장 폐지, 즉시 상장 폐지가 되는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 50% 이상 연속으로 자본을 까먹었을 경우에도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상장 실질 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왔을 때는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기사의 내용을 살짝 캡처를 해보면, 일단 이의 신청을 제출한 회사가 있고요. 이의 신청이 끝난 다음에 개선 기간을 줬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개선 기간 동안에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제출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거의 99%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희망 고문을 하는 건데, 그래도 바로 상장 폐지시키기에는 조금 이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최후의 변론을 해봐라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월 16일이 끝나게 되면 이제 상장 폐지 심의를 거쳐서 보통 결과는 금방 나옵니다. 일주일, 뭐 보름, 혹은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약간 더 늘어날 수 있긴 하는데, 대부분 상장 폐지 결정이 난 다음에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 살짝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리츠도 있습니다. 이 리츠가 상장 폐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사실 큰 문제예요. 이거 보면. 왜냐면 리츠가 상장할 때는 다른 상장 종목들하고 다 똑같이 심사를 받고 뭐 그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매 분기마다 이 국토부에다가 이 보고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국토부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현황이 있고 이런 것들을 금융위의 대무제표를 공시하는 것 이외에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물론 매출액이 미달돼서 임대료가 제대로 안 들어왔다라고 유출해 볼 수 있겠지만, 리츠가 있다라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상패를 당해봤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고객들도 많이 만났고, 저도 두 번이나 당했습니다.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 최후의 변론 기간을 주고요. 보통 개선 기간이라는 것을 부여합니다. 한번 1년 정도 시간을 줄게. 잘 해봐라 라고 시간을 줍니다. 근데 대부분 망했고, 저도 망했습니다. 적게는 한 달 내에 결론이 나고요. 많으면 이게 연장이 돼요. 3개월, 처음에 6개월 연장되고, 6개월 동안 후에 이제 몇 천만 원 물려있던 거 살아나겠지 하면서 희망 고문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6개월 지나면 또 1년으로 연장이 되고요. 1년에서 3년 동안 저는 갖고 있어 봤습니다. 그 종목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ANTN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ANTN. ANTN. 종목이 이 사명이 한 세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두 번째 바뀐 거는 기억도 안 납니다. 한 3년, 4년? 뭐 5년 됐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2, 3천 물려가지고 상장 폐지 당했거든요.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결국에는 개선 기간이 연장되고 지랄 났습니다. 대표이사도 변경하고요. 갑자기 사업 목적, 생뚱맞은 사업 목적을 추가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지랄 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욕이 나와요. 저절로. 그러다가 최후의 변론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 정리매매 기간까지도 얕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리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서 시작부터 90%가 손실이 나더라고요. 그때 정리매매 직전에 주가가 600원인가 700원인가 800원인가 그랬습니다. 시작하자마자 100원 정도로 됐었어요. 근데 못 팔겠는 거예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하는데 진짜 없어졌습니다. 일주일 시간 지나면요, 거짓말처럼 잔고에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느낀 것은, 일단 일주일 동안 기간을 주는데 당장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보유하신 종목이 있을 경우에는.
자, 요거 보면은 이제 카인드라는 홈페이지 가면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쭉 나열해서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좀 된 것도 있고 최근 것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ST큐브랑 태형건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종목이고요. RF세미도 익숙한 종목이고 파맵신도 엄청나게 익숙한 종목입니다. 지정 사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최근 3, 4년도 중에 2, 3년도 자기 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이 손실이다. 2년 연속으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심사를 하고 어, 뭐 파, 뭐 실제로 매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리하게 되는 건데 그 말 한마디가 결과적으로 내 잔고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 일단 쭉 넘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태양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태양건설은요, 23년도 12월부터 우리한테 이슈가 됐어요. 여기 주가가 밀리고 오르고 잠깐 동안 이제 희망 고문을 하던 시기였는데 개인들만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거의 팔고 나간 상태였고요. 또 보시면은 이 부동산 업계에 제가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21년 말부터 롯데건설이 이 회사채를 막지 못해서 엄청나게 위기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 바뀌면서 회사채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하다 보니까 롯데건설이 진짜 부도 위기였거든요. 롯데건설이 부도 위기라는 것은 사실상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이슈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 롯데케미칼한테 돈을 빌렸었죠. 그러면서 롯데케미칼이 5천억인가 8천억인가를 빌려주면서 일단 이 급한 불을 끄고 롯데건설이 다시 한번 회생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22년 초 21년 말 이때 롯데건설이 부동산 위기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제로 이 건설업계에서 PF 유동화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가가 이렇게 밀려 있고 여기 살짝 가렸는데요. 외국인은 이미 다 팔고 나갔지만 기관은 이 외국인들하고 상대적으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기관도 다 팔고 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고요. 재무제표를 보면 일단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한 번에 갔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뭐 말도 안 되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천억, 1조 5천억이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그래서 완전 자본 잠식이 된 겁니다. 자본금이 1조 5천억이 되지 않았던 이 태형건설을 완전 자본 잠식이 되면서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실제로 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견을 거절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출하라라고 했는데요. 4월 11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죠. 그래서 아마도 15일 이내에 정리매매를 할 것이다라고 공시가 나올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날에 바로 매도하셔야 돼요. 일말에 그 뭐 어떤 동전주가 될 건데 약간씩 변동이 있거든요. 조금만 매도만 움직여도 막 몇 프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결국 도가내든 그 뭐지? 독이든 성배입니다. 독이든 성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ST큐브도 우리한테 엄청 익숙한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예전의 바이오 종목이고요. 항암제 만든다고 난리쳤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후의 발악으로 갑자기 무슨 모니터, 프린터 뭐 이런 거 사업하겠다고 IT 쪽에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결국 상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일단 종목의 거래는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팔고 나오셔야 될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거래는 가능하지만 상폐 위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종목입니다. 3년 연속으로 적자고요. 4년 연속이 적자가 되거나 혹은 자본 잠식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 자기 자본이 50% 이상 잠식된 상태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 상장 폐지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큰 종목인데 정말 좀 신기하게도 이번에 회계감사에서 사업 보고서를 다 검토한 결과 감사 의견이 적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회생 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좀 안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아니라도 좋은 종목들 많거든요. 50% 자본 잠식이 나왔지만 의견 적정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그 원인이 이제 뭐 신약 후보 물질 개발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바이오 기업의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이 기업의 어떤 그 목적상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고 뭐 특허 관련돼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적자를 용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 걸리다 보니까 일단 4년까지는 참아준다라는 그런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기업인 ST큐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영업이익이 적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두 번 시세를 줄 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좀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카프로예요. 카프로도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 보면은 3월 21일 날 결과적으로 의견 거절 나왔다라는 겁니다. 상패 사유가 즉시 발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라라고 했고요. 이의 신청이 끝나고 나면은 정리매매 된다라고 부분까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기간은 4월 12일이니까 약 2주, 3주 정도의 어떤 이의 신청 기간을 줬네요. 그러면서 막 수정해서 이제 줘야 되겠죠. 근데 보면은 12일까지 의견 제출하라는 내용이고 보통 6시까지 이제 공시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여기 기업 이름으로 이 다트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 공시 시스템 다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관리자 아이디가 있어요. 그럼 관리자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멋대로 써도 올리는 순간 업로드하는 순간 바로 나와요.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 바보라고 써도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동하기 때문에 6시까지 뭐 5시 59분에 제출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6시까지 제출이 안 됐다 그러면은 시스템이 막혀서 그 이후로는 제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까지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카프로는 사실 상장 폐지 될 가능성이 낮았었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회사 연역도 길고요. 1969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나일론 만들어서 팔고 사고 하는 데인데 아니나 다를까 대표적인 화학주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10%나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물려 있어요. 외국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2%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될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대표이사 변경입니다. 쓸데없이 자꾸 대표이사를 바꿔요. 심지어 이 뭐 영업팀에 있던 재무팀장이었고 뭐 경영지원 본부장이라고 상무도 아니고 상무보가 갑자기 대표이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일을 짬처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짓을 합니다. 대표이사 갑자기 쓸데없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주총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바꿨다라는 건데 물론 이사가 뭐 승인을 하면은 대표이사 바꾸는 거는 뭐 일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잡주 같은데 대표이사를 자꾸 변경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5천 원 넘게 갔던 주가는 700원까지 떨어져 있던 상태고요. 그리고 요 부분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때 8월 달에 주가가 잠깐 밀렸거나 잠깐 올라갔거나 변동성이 컸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반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반년 사이에 주식은 급등을 했다가 상장 폐지의 기록까지 놓여 있는 개념인데 이때 유상증자나 뭐 매각 추진한다라는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를 고래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답변한 내용이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각 자문사를 보통 이제 어드바이저를 뽑거든요. 그러면 선정한 회계법인을 그러면 인수업체를 찾는 중이고 투자 유치 규모에 따라 경영권 변동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내용을 써놨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 뭐 괜찮네. 뭐 신규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잘 팔고 뭐 잘 사주면은 뭐 계속해서 회사 괜찮겠네라고 희망 고문을 보통 하게 됐죠. 내가 주주라면. 그래서 일반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런 특히나 영업이익이 적자나는 종목들은 상장 폐지 안 당하면 보통 주식은 들고 있으면 되는 그 메리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메리트까지 없어지려면 이런 것들을 실적을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에 생산 중단이라는 공시를 냈어요. 공장 가동 중단했고요. 이때 보면은 뭐 수요 회복 시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사실상 멈추겠다라는 거거든요. 1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차트가 나와 있나? 차트 뒤에 잘렸는데 1월 달에 하고 요 며칠 동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월 달 하고 이 중단이 나왔던 공시를 보고도 안 판 거죠. 그러면 이제 며칠 있다가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적이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은 이런 공시 안 하면 이제 또 거래소에서 제재가 들어오니까 벌금 내고 과태료 내고 그다음에 정지시켜버리고 이러니까 일단 내긴 냈어요. 그러다가 정지당했는데 관리 종목이 되고 상장 폐지에 관한 심사까지도 앞두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이제 최근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됐다라는 거고 NK맥스도 우리한테 좀 익숙한 NK맥스가 어디 있어? NK맥스 익숙한 종목이고
그다음에 국길재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담배에 그 뭐 뭐 이상한 극혐인 혐오스러운 사진들 만드는 종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도 상패에 있습니다. 되게 좋은 거의 공기업 수준인데 상패 기로에 놓여 있네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다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생각보다 많이 아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뭐 엔터 쪽에서는 일단 좀 유명한 회사고요. 드라마 쪽도 만들고 뭐 투자 배급도 하고 이런 회사인데 외국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좀 이게 되게 신기하죠. 이런 종목들은 건들지 말라라는 건데 영업이익이 3개년도 마이너스였고요.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나왔습니다. 한정. 그래서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라는 거고요. 시간 끌기, 전형적인 시간 끌기,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시간 끌기 하고 있는데 필요 없고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이의 신청하고 안 되면은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거래소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가를 보면 이런 식으로 특징들이 있어요. 한번 뻥튀기를 합니다. 이거 다 털고 나오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없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뭐 대부분 이평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왔다. 그러면은 실적을 안 보면 저 같아도 차트에 이런 것들이 뭐 특징주로 뜨면은 살 것 같아요. 단타로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근데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한 2주 줬네요. 2주. 2주 만에 못 팔면 본전 됐고요. 3주 만에 못 팔았으면 이제 여기서 못 팔죠. 그러면은 못 팔죠. 못 팔고 상패까지 옵니다. 100원이에요. 100원. 뭐 90% 손실 난 거죠. 95% 손실 난 거죠. 100원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거래 정지 거래 그 정리매매에 들어가면 한 20원쯤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섭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까나리아 바이오 보겠습니다. 이거 제 지인이 진짜 많이 들고 있어요. 이거 전세값으로 들어간 지인이 있습니다. 주가가 한때 17,000원 갔거든요. 까나리아 바이오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돼서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팔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못 팔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흘렀거든요. 한때 17,000원이었고요. 개인주주 진짜 많습니다. 상패 심사전까지 결국에는 900원까지 갔는데 개선 기간이 나왔습니다. 일단 개선 기간 나왔는데 이것도 희망 고문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망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감사범위 제한 한정 뭐 의견 거절 나왔다라는 내용인데 보시면 이 되게 차트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엄청 아름다운 차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한 번도 시세를 안 주고 잠깐 준 거 못 팔죠. 밀려가지고 실제로 이런 의견이 이때부터는 좀 약간 으스스했는데 결과적으로 거래 정지되면서 지금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오 한다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자본 잠식되면은 그냥 상장 폐지 사유입니다. 자본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죠. 회사를 운영하려면 공시도 해야 되고 뭐 밥도 사 먹여야 되고 기업도 운영해야 되는데 내 돈을 까먹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자본 잠식이 돼서 마이너스가 난 것들은 실제로 거래소에서 있다 보면은 우리나라 거래소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까지는 못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도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한다고 또 한때 날렸던 종목입니다. 외국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비용 처리가 가다된 내용인데요.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엄청나게 2천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뜯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사채를 많이 썼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자산 손상 처리했다라고 재무제표에 공시를 해놨는데 자산 손상이라는 것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기계나 뭐 건물 이런 거 혹은 이제 채권들 이런 것들을 나는 도저히 보유할 수가 없어 하고 혹은 이제 갑자기 이 기계들을 다 팔고 난 나가야 돼 하면서 갑자기 비용을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긴 하는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결과적으로 파산한 뭐 거의 그 수준까지 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가치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주요한 종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55개 중에서 사실 암덩어리예요. 암세포들. 여러분들 저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 하시면은 바로 나가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 한번 당해보면은요 한 데미지가 한 달 가는 것 같아. 한 달이 뭐야? 뭐 계속 생각납니다. 그 돈이면 이제 이런 생각이 계속 나면서 한동안 힘들고 그리고 그런 일이 겪고 나게 되면 그 마음이 급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또 위험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안 좋아요. 보유 중이라면 거래 정지가 풀리는 정리 매매 기간이 있으니까 가장 빨리 누구보다 먼저 미련 없이 팔고 이 손실을 털고 일어나야 되고 다시는 그 종목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의심되는 종목들 혹시 있으면요 댓글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추천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